그러면 에드캔 이틀 만에 끝내는 자바스크립트 수업 2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배우는 것은 도큐먼트 격치가 무엇인지,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어떻게 만들고 내용을 변경하고 사용자의 입력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자바스크립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는 이벤트를 만들고 HTML의 내용을 변경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인풋 태그 입력한 내용을 가져오고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오늘 수업은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도큐먼트 격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큐먼트 격치는 HTML을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로 표현한 것, 즉 브라우저로 열린 HTML 파일을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로 표현한 것인데, 지난 시간에 객체는 이제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하나의 자료 구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도큐먼트 객체 안에 HTML 모드의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HTML을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로 표현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어, 이런 HTML이 있으면 이거를 자바스크립트가 해석을 해서 만든 게 도큐먼트 객체이고, 그 도큐먼트 객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도큐먼트가 있고, 이 도큐먼트 객체 안에 헤드와 바디가 있다. 그리고 헤드 안에 뭐 타이틀 같은 내용이 있고, 그 바디 안에는 이런 HTML 요소들이 담겨 있다. 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직접 살펴보면 뭐 웹페이지가 열고 요 콘솔 창이 와서 도큐먼트라고 치게 되면 지금 이렇게 HTML 내용이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뭐 도큐먼트 점 헤드라고 입력하게 되면 헤드 태그가 담겨 있고 열리고 헤드 태그에 있는 내용들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큐먼트 아이고 바디를 치게 되면 이 바디 태그에 담겨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수도 보이네요. 도큐멘트 격치가 무엇인지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와 HTML이 상호작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호작용하는 데는 총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로 HTML 요소를 선택해서 가져오는 것과 그 선택해서 가져와서 나온 HTML 객실을 다루는 것. 요 HTML 객실을 다루면 그 HTML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HTML 요소 선택해 오는 방법은 document.getElementById 이 함수를 실행하는 건데, 이 함수는 인저더 받은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선택해서 가져옵니다. 그걸 선택해서 가져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document.getElementById 그리고 아이디로 타이틀을 주게 되면 이 타이틀을 아이디로 가지고 있는 요 H1 요소를 선택해서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함수의 인자로 에드캔을 넘겨주게 되면 아이디로 에드캔을 가지고 있는 이 리스트 태그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작업 폴더를 VS 코드로 열고 여기서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index.html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면 일단 뭐 H1 태그 하나 만들어주고 리스트를 만들어줄게요. 라인 엑셀에서 애플 파이 그 다음에 아나 그리고 이 만들어준 HTML 파일을 브라우저로 열어주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준 HTML 파일이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이런 UI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js.js 그리고 연결해줘야겠죠. 스크립트 속성, 스크립트 태그에 src js.js 그리고 텍스트 코드로 벌럿 hello world를 적어주고 이 섀도우 고침 한번 해주면
헬로 월드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한번 요 h1 태그에 id도 타이틀을 주고 요 h1 태그를 선택해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let 타이틀 도큐먼트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 그리고 타이틀 넘겨주고 이제 콘솔로 한번 찍어 볼게요. 콘솔 로그 타이틀을 해주고 F11을 눌러서 개발자 모드를 열어준 다음에 콘솔 창을 열고 새로 고침만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준 코드대로 만들어준 코드대로 요 타이틀을 잘 선택해서 가져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ML 요소를 선택해서 가져오는 거는 우리가 방금 알아본 get element by id 이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get element by class name 그리고 query select all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고 각각 클래스를 가지고 선택해 오기 그리고 쿼리 셀렉트 함수는 CSS의 선택자로 HTML 요소를 선택해 오는 것이고 그 쿼리 셀렉트 all은 CSS 선택자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를 선택해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벤트 걸기인데 이벤트를 걸 때는 요소 요소점 add 이벤트 리스너 함수를 실행해서 이벤트의 이름과 이벤트의 결과로 실행하는 내용을 넣어줍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은 이제 클래스로 버튼을 가지고 있는 HTML 요소를 가져와서 이 버튼에다 담아주고 이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걸고 요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하겠다. 즉 alert hello world 헬로 월드를 알림창으로 보여내주겠다. 라고 적혀 있는 코드예요.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볼게요. 우선 요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버튼 클릭 그리고 클래스도 하나 적어야겠죠. 클래스는 버튼 어 let 버튼은 도큐먼트 쿼리 셀렉트 그리고 클래스도 버튼 그 다음에 버튼 점 add 이벤트 리스너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의 첫 번째 인자는 이벤트 이름 우리는 클릭 이벤트를 걸어주기 때문에 클릭을 적어주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이벤트의 결과로 실행될 동작들 이때는 어도 펑션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alert hello world를 적어줄게요. 그리고 새로 고침 한번 해주면 버튼이 열리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hello world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의 종류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클릭 이벤트가 있고 이제 뭐 마우스 센터 이벤트 이 이벤트는 마우스 포인터가 그 해당 요소에 위로 올라왔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이고, DB 클릭 이벤트는 요소를 더블 클릭했을 때, 휠 이벤트는 마우스 휠이 회전될 때, 즉, 뭐, 마우스 휠이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거겠죠. 그리고, 리사이즈 이벤트는 브라우저의 창 크기가 변경됐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이고, 스크롤 이벤트는 브라우저가 스크롤 됐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때는 있는 URL로 접속해서 한번 찾아보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구글에 검색하는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웹에서 키워드를 눌렀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색할 수 있겠죠. 자바스크립트 키워드 이벤트라고. 그 다음으로는 HTML 태그의 내용을 변경하는 걸 알아볼 텐데 이제 태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HTML 요소의 이너 텍스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알아보면 어, 일단
일단 요 타이틀을 한번 선택해서 가져와 볼게요. 넷 타이틀은 document 점 query select 하게 되면 타이틀 못 가져오고 있네요. 여기 id니까 id도 타이틀이 id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점이 아니라 샵으로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타이틀을 보게 되면 요 h1 태그를 잘 가져오는 걸 볼 수 있고, 이 타이틀의 이너 텍스트를 살펴보면, 이너 텍스트를 출력해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헬로 월드가 잘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너 텍스트 속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이너 텍스트 속성을 바꿔주게 되면 태그 안에 있는 내용도 바뀌겠죠. 한번 해볼게요. 어, 방금 해봤던 것처럼 let 타이틀은 document query select 타이틀을 해주고, 점이 아니라 샵으로 해주고, 타이틀 점 이너 텍스트는 어 HTML 모든 학생한테 다 알려주를 실행해주고, 이제 셀렉 고침을 해주면 아마 바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뭔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헬로 월드가 들어있는 h1 태그를 만든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서 요 h1 태그를 만들자마자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꿔서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1초 이제 UI가 만들어진 다음에 1초 후에 요, 요 타이틀에 있는 내용을 바꿔줘도, 그러기 위해선 set timeout 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때 첫 번째 인자도는 그 약 시간 뒤에 우리가 할 행동을 넣어주게 되고, 그 두 번째 인자도 그 몇 초 뒤에 실행할 때, 몇 초 뒤에 요 함수를 실행할 건지, 그때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밀리세컨드는 이제 1000초가 1초죠.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2초 뒤에 실행하는 코드예요. 2초 뒤에 이 함수를 실행한다. 이 세도 고침 한번 해주면 1, 2, 2초가 지난 뒤에 방금 이 타이틀의 내용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버튼을 클릭하면 이 내용이 바뀌는 걸로도 할 수 있겠죠. 이게 방금 말했던 그 예시이고, 그 세 번째로는 사용자가 인풋 태그에 입력한 내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까 HTML 태그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너 텍스트 속성에 들어있다 했는데, 인풋 태그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이 value 속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value 속성을 가져오면 사용자의 입력을 가져올 수 있고, 또 value 속성을 바꿔주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바꿀 수도 있겠죠. UI적으로. 요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코드는 버튼을 가져오고, 이제 name input이라고 하는 인풋 태그를 가져와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name input에 들어있는 value 값을 콘솔에 출력한다 라고 하는 라고 적혀있는 코드인데,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선 인풋 태그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일단 인풋 태그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인풋 하게 되고, 클래스도 하나 지정해 줄게요. 클래스는 name input을 입력하고, 클릭을 하면은 입력창이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와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버튼은 document.query select 하고, 버튼을 보면 클래스로 버튼이 들어와야 돼요. 점 찍고 버튼. 이름 입력창도 가져와 볼게요. 이름 입력창은 name input 은 document.query select 하고, name input 요 클래스를 적어주면 되겠죠. 점 찍고. 그러면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add 이벤트 리스너 클릭 이벤트를 걷어주고 이제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함수를 실행하겠다. 그리고 어떤 걸 실행하면 로그를 띄워주는데 로그를 띄워주는 것은 네임 인풋의 밸류 값이다. 한번 새로 고침해준 다음에 어, 입력하고 안녕하세요 클릭을 눌러주게 되면 안녕하세요가 잘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뭐 아무거나 입력하고 클릭을 입력하게 되면 화면에 잘 뜨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